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을 속도 조절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애정대로 수사청 출범을 강행하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서 임기 말 대통령의 영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속사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장관에게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이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고 그러죠. 네네. 그러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서 국가수사본부장도 내정이 된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선 검경수사 조정권 조정에 따른 그런 내용들이 안착되도록 하고 반부패 범죄 수사 역량을 현재대로 유지하도록 하라. 네네. 그런 지시를 했다는데, 그렇죠.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의 그런 속도 조절론을 좀 무시하는 듯한, 배격하는 듯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셨던 대통령의 뜻은 사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에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법사위에서 한 말이고, 또, 이 보도들이 사실 여러 군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당의, 그러니까 민주당의 핵심 지도부도 여기에, 상당히 동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에, 함께 뜻에 같이 하고 있다라는, 어투입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검찰이 지금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의 권한을 빼앗아서 지금 저기한 넘겼잖아요. 공수처에. 지금 그렇게 된 지 시작입니다. 지금 바로.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검찰은 6대 범죄만 해. 6대 범죄만 해. 뭐, 부패, 경제, 공직자 사범, 그 다음에 선거 사범, 방위 관련 사업, 대형 참사. 이 6개 범죄만 해 하고 권한을 축소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시작하자마자 지금 그것마저도 빼앗겠다? 그러면 공백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검찰 지금 막 수사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어떤 상황에서 다 지금 빼앗긴다 그러면 거의 6개월 동안은 손을 놓고 있는, 뭐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려도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때 대통령이 하는 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범죄 수사 대응 능력과 반부패 대응 수사 역량이 후퇴할 거다. 이런 과도기에 사실 혼란스러우니까 이것을 좀 더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금 안착하는 게 중요하지 개혁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 뜻으로 받아들이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야, 중수처 좀 나중에 해도 돼.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말씀하신 초선 모임이 철험회라는 이름입니다. 뭐 16명의 초선이 뭐 포함되어 있고, 사실 민주당만이 아니라 이게 원래 만든 게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가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범여권 인사들이 다 있는데, 이들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날 바로 저길로 온 거예요. 그 공청회. 그래갖고 중수청 설치에 관련해서 그 공청회를 열어버렸어요. 그래갖고 빨리 설치해야 돼. 뭐 황희석 같은 사람은 뭐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대통령 뜻도 좀 제대로 헤아리지 않고 막 하는 거 아니야? 이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특히 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은 지금 재선 의원이고 최고위원까지 지냈고, 현재 당 검찰개혁특위 간사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은 뭐 윤호중 법사위원장입니다만은 사실은 간사가 일은 다 처리해 나가는 거라고 봐야겠죠. 근데 박주민 최고위원도 뭐 CBS에 나가가지고 그 방송 인터뷰에서 난 뭐 그런 얘기 들은 바도 없다. 뭐 속도 조절 무슨 소리냐. 뭐 이렇게 깔아뭉개는 듯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알만한 사람인데요. 그렇죠. 정확하게 이렇게. 당 대표로도 지금 대깨문들은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최고위원이었죠. 당 대표는 박주민, 대선 후보는 추미애, 이렇게 대깨문들은 얘기하고 있는 판 아닙니까? 박주민 의원이 표현한 게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 조절하라고 했다라는 소리는 난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 속도 조절이라고 한 거 안착하라 뭐 이런 얘기지 속도 조절이라고 표현하지 않지 않았느냐라는 강변인데 저는 여기서 그 이제 소리가 그 소리 아니에요? 아, 우리 같은 사람도 들었는데 박주민이가 못 들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 그러니까 속도 조절이란 말을 못 들었더니 이렇게 지금 강변하는데 저는 크게 이게 지금 세 가지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가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언론들이 바라보고 있는 영 떨어졌다, 힘 떨어졌다, 대통령 힘 떨어졌다 이 설입니다. 이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드러나고 있죠. 사실 이번에 신현수 수석과 관련된 어떤 그런 봉합 이것도 사실 되게 대통령의 영을 떨어뜨리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감히 민정수석이 뭐 휴가를 가고 무슨 뭐 사표를 내고 이런 행위를 진압을 하는데 이 며칠씩 걸리고 한 뭐 20여일 걸리고 이거 사실 영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보이게 되잖아요. 그건 더군다나 이런 와중에서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초선 의원들이 다 이 정권 초기였다면은 공청회가 아무리 잡혀 있어도 공청회 나중에 합시다 하고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될 텐데 안 하고 있다. 이건 확실하게 레임덕 그러니까 당신한테 이제 볼 일 사실 끝났어. 아니 당신을 지금까지 대통령으로 이렇게 한 건 사실상 우리 586들이 한 거고 86들이 한 거고 또 86만이 아니라 이 검찰 개혁을 검찰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거야. 이제 당신은 알아서 하고 우리 갈 길 갈게. 영 떨어졌으니까 라는 분위기. 네. 일수가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 살길, 제 코가 석자, 내 코가 석자다. 아니, 추진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피의자 신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기소됐거나. 그래서 아무리 대통령이 그렇게 하더라도 3개월 이내로 빨리 수사권을 해서 빼앗아서 아까 이광철은 포함 안 됐지만 여기 이 사람은 아니면 이광철부터 시작. 왜냐 이광철이랑 다 연결되잖아요. 예. 뭐 이제 황운하 울산 선거 개입이죠. 이거 지금 그 추진하는 사람들 하나씩 다 볼까요? 또 뭐 지금 황운하 말고도 황희석. 예. 황희석도 마찬가지고. 황희석도 마찬가지, 최강욱도 마찬가지고 예. 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김홍민 또 김남국 다 이런저런 사건들이 연루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채널A 그 명예훼손이나 뭐 제보자에 전달한 의혹도 있고 이게 정권이 바뀌거나 혹은 윤석열 같은 검찰총장이 계속 내 7월 전까지 모든 거 다 끝낼 거야라고 만약에 했을 때 수사만이 아니라 기소만이 아니라 상당히 곤혹스러운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직접적으로 나서서 빨리 이걸 해야 돼라고 하면 지금 대통령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 이런 그러니까 뜻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도둑이 경찰 잡겠다고 나선 거예요. 예. 검찰을 잡겠다고 나선 거야, 도둑이.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설 중에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대통령의 특징이 그렇다. 한 입으로 두 말 했다, 지금까지. 오늘 말 다르고 내일 말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박범계한테는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하면서도 이 사람이 꼭 그렇게만 한 거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부총리 편 들어주는 것처럼 하면서도 당 편 들고. 지원 다 해주겠다. 뭐 재난지원금 뭐 5차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중 플레이. 이중 플레이는 언제나 하니까 지금 박주민이 한 얘기가 그 뜻은 그 말을 그렇게 해석하니 문재인 대통령 지금 뭐 1, 2, 3년 뭐 밑에서 있었던 거 아니잖아. 잘 들어봐. 그 뜻은 다른 뜻이거든. 이렇게 지금 박주민이 해석한 게 아니냐. 이 세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이중 플레이에 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예. 지금 월성이라든가 울산 사건, 김학의 사건 다 본인한테 화살이 날라올 수밖에 없고 특히 퇴임 후에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예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버려갖고 중수청을 만들어서 그 중수청을 법무부 관할에 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법무부라는 게 뭡니까? 대통령, 청와대 명을 받아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다 자기 손아귀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중수처를 누구보다 원하는 건 문 대통령일 것이다. 예. 그러니까 박범계를 통해서 말한 것이 사실은 대통령의 본심은 아닐 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어떤 패턴을 봤을 때 무조건 못 먹어도 그 끝까지 돌진해갖고 이거 흔들어 버리는
한 번이라도 국민의 뜻을 좀 의식하고 야당의 눈을 의식하고 언론, 여론의 눈을 의식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시간은 자기한테 사실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결정적으로 야당 대통령 선거의 시계가 돌아가는 시점, 예를 들어서 한 6월, 7월, 8월, 그러니까 9월까지 만약에 당원 당규대로 경선을 해야만 한다면 6, 7, 8월은 완전히 경선 후보들이 그렇죠. 지금 난리를 칠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그다음부터는 뭐 이 아젠다고 뭐고 다 끝나버리니까 이런 어떤 부분에서 뭔가 자기가 끝을 맺으려면 올 상반기에 끝을 맺어야 된다. 그래서 검찰에 휘둘리지 않고 끝을 맺으려면 중수처가 필요하다. 이런 어떤 계산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또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수청을 추진하는 세력들은 2월에 법안을 발의를 하고 네. 이제 민주당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6월에 처리를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선 경선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9월에 예정대로 한다면 그렇게 지금 스케줄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이중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봐야죠. 네. 그런데 문제는 검찰이 이렇게 되면은 이슬람만한 허수아비 검찰, 바지저고리 검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수사가 다 이제 다 빼앗기죠. 3급 이상은 공수처가 알아서 하고 나머지 수사들도 다 경찰이 다 알아서 하는데 그나마 6개 수사를 하는 거 다 중수청이 가져가 버리면 기소만 하는 집단으로 전락하게 돼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끝장나는 거죠. 뭐 살아있는 권력이든 뭐 죽어있는 권력이든 수사 자체를 못하는 검사. 아무런 힘이 없는 검사가 되는 거예요. 재판정이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법복 있고. 그러니까 정부 변호인이 되는 거예요. 네. 변호사. 정부를 대리하는. 그렇죠. 일반 변호사들이 민간을 대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흔한 말로 끝발이라는 것이 이제 생길 수가 힘이 없는 거예요. 이슬람만한 조직이 되니까 과연 검찰들은 그래 알았다. 중수청 이렇게 설치하면 어쩔 수 없지.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제 또 공청회에서도 신현수 수석에 대한 비판도 많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오모 씨, 인권연대 국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신현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검찰을 그런 어떤 수석으로 내세우니까 한통속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사실 이 표현도 정권 초기 같으면 할 수가 없죠. 대통령이 스스로 임명한 사람이고 다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민정수석이라는 어떤 전체적인 그 민정시대의 그 흐름을 잡게 만든 건데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지금 버젓이 공청회에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분위기 달라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도부가 뭐 이낙연 대표가 뭐 3월 초면은 끝이니까 지도부로서의 영향력도 힘도 떨어졌지만 뭐 그동안도 그렇죠. 지도부가 이런 초재선들이랄까 친문 강성파 입김에 끌려다닌 것이 사실 아닙니까?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도 이수진, 이탄희 이런 초선 의원들이 밀어붙이니까 결국 지도부도 받아들인 거고 그렇죠. 이번 문제에 대해서도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속도 조절을 했으면 좀 좋겠다. 신현수 파동도 있는데 이것까지 또 문제가 되면은 감당 못한다. 이런 입장인 것만은 틀림없기 때문에 좀 자제를 했으면 하는데도 별로 말이 안 먹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와대가 참 그 개판인 게 죄송합니다. 개판이라는 표현을 써서 조금 좀 격한 표현인데 비서실장이 없어요. 일단. 아니 민정수석이 지금 사표를 내고 파동이 있고 청와대 내부의 어떤 지금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는데 비서실장은 분기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 사건에서 비서실장이 나선 적 있습니까? 유영민이는 뭐 있으나 마나 하는 비서실장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민정수석과 대통령의 문제로 돼요. 직접적으로. 그걸 다 드러났잖아요. 그럼 비서실장이 없는 건 전 그래서 지금 개판이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정무수석이 나서야 돼요. 최재성이가 완전히 권력이라며.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어떤 뜻이 지금 있는데 여당의 초선들이 지금 난리를 쳐.
아니 정무수석이 당장 어떤 지도부에 전화를 하거나 초선에 지금 이끄는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야 대통령의 뜻이 이런데 너는 왜 이래? 하면서 조율을 해야지. 근데 아니요 지금 난리가 났어. 그 최재성 어떤 때는 막 그냥 야당 욕하는 때는 그렇게 언론에 나서갖고 난리를 치더니 실질적으로 정무수석 하는 일이 뭡니까? 여당이 조율하고 야당에 가서 사실은 어떤 소통하고 이게 정무수석 아닙니까? 그렇죠. 야당 조지는 게 무슨 정무수석 역할인가요? 그런데 최재성이도 정무수석도 네. 사실은 그 사람들하고 뜻이 같으니까 생각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최재성이가 주로 만나는 게 윤호중, 뭐 김종민 그 사람도 또 친문 강사가 온갖 아닙니까? 강경파들은 다 만나네요. 그다음에 정청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낯설지가 않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통제력이 그만큼 상실했다는 거예요. 참모들도 지금 대통령의 뜻과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호흡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번 신년수 파동이라든가 또 이런 초선 의원들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최재성 정무수석이 나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뜻이 이러니까 좀 자제를 하세요라든가 뭐 메시지를 줘야 할 텐데 자기도 생각이 같으니까 모른 척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신년수 수석도 지난번에 뭐 억지로 22일 날 복귀는 했습니다마는 사퇴 처리라는 말을 하지 말도록 하라.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업무 복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퇴를 지금 철회한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그 지인들이 언론에 보도된 데에 따르면은 청와대가 아주 총력 설득에 나서니까 그래 그러면은 내가 들어가기는 하되 내가 사퇴를 철회했다는 말은 말아달라. 이렇게 해서 청와대 대변인실에서 국민소통수석이 나오고 강민석 대변인까지 다 나섰지만 사퇴를 철회했다는 말은 안 했잖아요. 그렇죠. 일단락 됐다. 7번이나 일단락이라고 하더만요. 그러니까 신년수의 요구 조건이랄까 이거를 염두에 뒀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뭐 신년수가 옳았다 무슨 글렀다 이거 이강철이 했다 안 했다 이걸 논쟁을 떠나서 세상에 이런 청와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르려면 사실 잘랐어야 돼요. 민정수석 그러니까 이 누구지 신년수가 옳던 그르던 간에 청와대는 영을 보여야 되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첫 민정수석이 이렇게 얘기했더만요. 박범계는 해임시키고 신년수는 사직시켜야 됐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4년차에 보여야 될 대통령으로서의 기강이다라고 표현했더만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게 두 사람이 옳고 그른 거는 딱 끝내고 자기가 영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 돌아와서도 돌아온 것 같지도 않고 돌아온 다음에 또 지인한테 나 이거 사퇴 처리라고 안 했어. 그러니까 커버 안 했지? 이렇게 기사가 나오게 만들고 이렇게 그러면 또 저희 청와대의 어떤 대변인들이 거기에 뜻에 따른 것처럼 보이고 이게 지금 콩가루지. 콩가루지 봐야죠. 이게 청와대. 그러니까 신년수가 나 사퇴 처리한 게 아니고 대통령 체면 생각에서. 그렇죠. 내가 그 사퇴해버리고 나가면은 대통령이 타격을 입잖아. 임기 말에 레임덕으로 들어가니까 그거 감안해서 내가 조금 양보를 하더라도 그래 뭐 업무 복귀하고 적당한 시절에 알아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국정 컨트롤 타워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내부에서 영은 그럼 누가 세우고 있는 거죠? 대통령 말고 보시죠. 비서실장도 안 보이죠. 민정수석은 계속 나 원래 사표 계속 던지고 아직 ING라고 하고 있죠. 정무수석 지금 초선들이 저래도 안 보이고 있죠. 청와대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고 안정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지금 굴러가고 있느냐를 국민들이 걱정해야 됩니까 사실? 청와대가 국민들을 걱정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이 청와대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늘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완전히 거꾸로 됐는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문재인 정권이 일방적인 폭주를 하다가 결국은 참모들까지도 들고 일어나는 사태를 맞았고 대통령의 영이 전혀 서지 않는 하다못해 민주당 초선 의원들까지도 대통령의 뜻에 반해서 공청회를 열면서 대통령
그런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청와대 컨트롤타워 역할은커녕 콩가루 집안이 되었다는 말이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